일단은 4페이지에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자, 당좌자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나눠지고 유동자산에서 우리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좌자산에서 첫 번째 뭐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나눠지게 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는 첫 번째 현금, 두 번째 당좌예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통예금, 그리고 네 번째 현금성 자산.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는 다른 건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뭐 현금, 당좌예금 이런 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표를 발행을 한다. 수표를 발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에서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계산서가 있죠. 세금 계산서 제일 밑에 보시면 현금으로 받았는지 수표로 했는지 어음인지 외상인지 구분이 되죠. 거기에 나와 있는 수표를 매출 거래에서 수표는 현금이라고 기록을 하셔야지 되고요. 매입 거래에서 수표는 당좌 예금이라고 기록을 하셔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표, BDD 수표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 현금이라고 하면 돼요. 무슨 수표들. 왜냐면 수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모든 수표들은 다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빼고 누구 발행? 네, 당정 발행 당좌 수표. 당정 발행 수표만 우리가 당좌 예금이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발행한 수표만 내 통장으로 관리를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좌 예금이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통예금은 이해되시죠? 입출금 자유로운 예금이니까.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의 특징은 현금성 자산은 뭐 현금화가 용이하고 뭐 기타 비용이 들지 않아야지 되고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죠?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몇 개월? 3개월 이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을 비롯해서 다 현금성 자산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무 2급 하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 뭐 있냐면 당좌 차월. 당좌 차월은 무조건 뭐라고 얘기해요?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당좌 차월은 뭐라고 한다고요?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과 똑같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내 돈 다 쓰고 돈이 모자라면 은행 돈 쓰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 돈 갚아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당좌 차월이라고 하니까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과 같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 하나 나오는 거.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일자 수표.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날짜로 발행이 되는 수표를 선일자 수표라 그래요. 언제의 날짜로? 미래의 날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14일인가요? 내가 수표를 발행해 주는데 9월 30일이라고 발행을 해서 줬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은행에 가지고 가면 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줘요. 은행에서 아직 미발행 수표라 그래서 수표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일자 수표는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실 때 어음하고 같습니다. 뭐하고 같다? 어음하고 같다. 그러면 선일자 수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받으러음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선일자 수표를 발행했다는 얘기는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샀어요. 기계를 사고 선일자 수표를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라는 말을 못 쓰죠. 상거래에서만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럴 때는 미지급금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요 정도.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뭐 문제 풀고 이런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단기 예금이에요. 단기 예금인데 뭐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이라고도 하고요.
단기예금, 뭐 단기 금융상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은행에 가면 펀드 상품들 이런 거 있죠. 전제 조건은 단기가 붙었으니까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 이해가 되셨나요? 내년까지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보시면 은행 예금 상품들 보시면 되는데, 단기 예금은 단기 예금이랑 회계 처리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문제가 나온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기예금 가입하였다. 그럼 정기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기 대여금이 있습니다. 단기 대여금, 대여금은 뭐예요? 돈 빌려준 거죠. 그쵸? 빌려줬으니까 내년까지 내가 돈 회수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자가 생기겠죠? 그쵸? 네, 이자가 생긴다라고 하면 되고, 시험 문제 나올 건 없어요. 그냥 돈 빌려줬다, 빌려왔다, 일반 전표 문제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이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세 가지를 묶어서 통합 계정으로 표시할 땐 뭐라고 얘기해요?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하죠.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국채, 공채, 사채, 주식을 구입했을 때, 맞죠? 그때 이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만 일단 나눠서 단기 매매 증권만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은 뭐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죠? 단기 매매 증권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일시 소유의 목적입니다. 무슨 소유의 목적이다? 일시.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간 소유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시 소유 목적에 뭐예요? 국채, 공채, 사채, 주식. 그래서 국공사주를 우리가 국채, 공채, 사채, 주식. 그래서 국공사주를 내가 구입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국채, 공채, 사채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채무증권이라고 부르죠. 채무증권이라고 부르고, 주식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지분증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첫 번째, 취득. 그런데 취득에서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모든 자산 구입할 때 재비용이나 수수료는 어떻게 해요?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이게 기본이지만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 상황이 생겨버렸죠. 그쵸? 예, 단기 매매 증권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든 자산들 기본이지만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할 때 예외적으로 우리는 몇 번대? 900번대에 있는 뭐를 써야 된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몇 번대에 있는? 900번대에 있는. 이것도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쓰시다 보면 수수료 비용 쳐보면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 개가 나오는데 반드시 그 안에서도 몇 번대? 900번대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단기 매매 증권 취득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들어오죠. 얼마로 들어와요? 얼마로 들어와요? 네, 취득가액으로 들어오겠죠? 맞죠? 취득가액으로 들어와요. 다시 바꾸면 단기 매매 증권은 액면 어떻게 한다? 네, 액면 신경 꺼. 아시겠죠? 액면 금액 신경 쓰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삼성전자의 주식이 액면가액은 5,000원이에요. 실제
실제 액면가액 5,000원인데 사람들이 거래할 때는 지금 한 140만 원 정도의 거래를 하고 있죠. 그렇죠. 액면가 5,000원짜리. 근데 중요한 건 액면이 5,000원인 건 나랑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마 주고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액면 금액, 단기 매매 증권에서 액면 금액은 완전 무시.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고요. 내가 취득한 금액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차변에 900번대에 뭐가 생긴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것만큼 난 대변에 돈이 나가면 되죠. 아시겠습니까? 예, 단기 매매 증권 샀어요. 이제 사서 이제 내 장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이제 뭐를 해야 돼요? 결산일을 맞이하게 되면 평가라는 걸 하게 되죠. 그쵸? 평가라는 걸 하게 되는데, 평가는 두 가지. 평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평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쵸? 평가 상승하면 나한테 그만큼 득이 되는 거고, 득이 되는 거니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단기 투자자산 평가 2. 제가 바로 쳐드린 이유가 문제 푸시다 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둘 다 똑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이제 전에는 더존 프로그램이랑은 다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었는데, 지금 K랩 바뀌면서는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둘 다 같은 계정 과목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마이너스 생겼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이 생기겠죠. 글씨 너무 작아서 뒤에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네, 뭐 안 보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냥 처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평가했을 때 평가 상승하고 평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 뭐 하면 돼요? 처분하면 되죠. 맞죠? 처분할 때는 가격이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내 장부가, 그리고 두 번째는 처분가. 실제 판매한 가격이 있고 내가 샀을 때의 가격, 혹은 평가한 가격이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처분을 하게 되면 자, 처분 시 수수료는 어떻게 하죠? 처분 시 수수료는 어떻게 해요? 네, 처분가에서 차감합니다. 뭐에서 차감한다? 처분가에서 차감한다. 처분가에서 차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팔았다? 싸게 팔았다. 어떻게 팔았다? 싸게 팔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100만 원에 팔았는데 수수료가 1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결국은 90만 원에 파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분했다. 처분했으니까 저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나가나요?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죠. 단기 매매 증권 무슨 가격으로 나가요? 무슨 값? 장부가. 내 장부상에 있는 가치로 나가게 되고, 저는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이 들어와야죠.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돈 받는 것은 무슨 가대로? 처분가대로.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화면상에다가 입력을 하시겠죠? 화면에다가 입력을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화면 위에 대차 차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쵸?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가 생기면 무조건 차변이고요, 대차 차익이 플러스가 생기면 무조건 배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눈치 딱 채시고 문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생겼으니까 아, 차변에 손해봤구나. 그러면 차변에 손실이 생겼으니까 차변에 뭐라고 얘기해요? 단기 투자 자산, 이번에는 처분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가서는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가 하면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기본 회계 처리는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매매증권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기매매증권 내가 채무증권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자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지분증권은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배당금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리고 추가적인 거 두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채무증권은 우리가 이자를 받게 되니까 이자를 받으면 차변에 돈 들어오고 대변에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이자, 수익이라고 해주시면 되죠. 얘는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고, 그 다음에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배당을 받을 때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가 있어요?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어요.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는데,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주식 배당 주식 수만 늘려주시면 되고요.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금은 뭐에 대해서만?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차변에 돈 들어오겠죠? 돈 들어오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배당금 수익.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요 정도까지가 단기 매매 증권, 당좌 자산의 기본적인 건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이것들이 이제 이외에 나온 것은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이 나옵니다. 대손. 네, 대손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손 나오기 전까지 문제를 먼저 한번, 대손이 먼저 나오는구나. 대손이 먼저 나오네. 여기까지 잘리니까 여기 앞에만 다시 지울게요. 지워도 되나요? 네. 네? 괜찮은가요? 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이 있는데, 외상매출금은 회계 처리할 게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어음에 관한 거래만. 어음 거래. 어음은 뭐가 있는 게 어음이에요? 만기일이 있는 게 어음이죠.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한 증서를 우리가 어음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음을 받으면 바드러움이라 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음 거래에, 자, 첫 번째 거래는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 거래가 나오죠. 어음 할인. 맞나요? 어음 할인이라는 게 뭐예요? 만기일이 되기 전에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먼저 갖다 쓰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요? 자, 그러면 어음은 일단 대변에 뭐가 나가요? 바드러움이 나가죠. 맞나요? 바드러움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 가서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좀 적게 들어오겠죠. 맞나요? 어음 할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차변에 뭐라 하면 돼요? 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음의 추심. 어음대금을 받았을 때, 어음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거래은행에서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죠. 어음이 만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제주은행이에요. 그러면 저 제주도까지 돈 받으러 갔다 오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까운 은행에 가서 돈 좀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 추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돈을 대신 받아오니까 저는 받으러 온 은행에 갖다 줘야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돈 들어오겠죠. 근데 돈이 다 안 들어오죠. 그쵸? 은행도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생겨요? 네,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원래는 이 거래는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래가 두 개로 나눠져야지 돼요. 두 개로 나눠져야지 되고, 제가 처음에 은행에 가서 부탁해야죠. 대신 받아달라고.
그럼 그때 수수료 줘야지 돼요. 그럼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은행이 가서 돈 받아오는 것대로 제 통장에 입금이 되겠죠. 그 입금되는 거래를 따로 또 돈이 들어오는 거래를 따로 하셔야지 되고 그래서 거래가 두 개로 원래는 나눠져야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계속 하나로 합쳐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수료 얼마를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받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추심한 거래에서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만기가 된 거고요. 얘 만기 이전에 할인한 경우에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는 거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래가 어음의 배서예요. 배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물건을 사왔는데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아놨던 어음이 있어요. 이거라도 가져갈래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 이제 배서양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차변에는 원재료나 상품이나 이런 거 사오겠죠. 사오고 대금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음을 양도를 해주니까 대변에 뭐가 나가요? 받을 어음이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배서양도하게 되면 얘의 거래처가 다른 거래처죠. 그쵸? 거래처가 원거래,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가 아니라 이 어음을 나한테 줬던 거래처를 걸어주셔야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음거래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세무 2급에서는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또 뭐나요? 어음의 부도,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을 한번 볼게요. 대손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를 대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산 문제에서 대손이 나오면 그냥 공짜예요. 그쵸? 위에 그냥 대손 설정에 들어가서 퍼센트만 맞춰주시고 금액만 확인하시고 결산 반영해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 실기 문제에서 대손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론 문제에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다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되니까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첫 번째는 대손을 뭐 해요? 예상해요. 결산일날. 그쵸? 대손 예상하는데 무조건 대손 예상하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문제는 퍼센트만큼 모아라. 뭐만큼? 퍼센트만큼 모아라. 뭐를? 충당금을. 대손 충당금을 퍼센트만큼 모아주시면 돼요. 퍼센트만큼 모아주려다 보니까 시산표에 원래 모아져 있었던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만 추가적으로 더 모아주시면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출채권,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에 대해서 원래는 여러분들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왜냐면 대손충당금이 두 개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109번에 대손충당금 있고 111번에 대손충당금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따로따로 있으니까 매출채권에 대해서 곱하기 퍼센트 마이너스 어디에 있는? 시산표에 있는 충당금을 빼주셔야죠. 그쵸? 맞나요? 네, 시산표에 있는 충당금만큼을 빼주셔야지 되고 그렇게 되면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는 모자란다는 얘기고요. 추가로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시산표의 충당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거꾸로 환입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 회계처리가 차변에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해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충당금은 무조건 퍼센트만큼 무조건 모아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퍼센트만큼 모아주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시산표에 모아진 게 많이 있으면 조금 뺀 나머지만 추가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너무 많이 모아져 있으면 나머지를 확립시켜 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자, 문제에서 나오는 거 또 한 가지. 대손충당금 환입은 자, 대손상각비는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죠. 맞나요? 아까 우리가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라 했고 그냥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대손충당금은요? 대손충당금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했죠. 자산에서 마이너스 해주는. 맞나요? 그쵸? 그래서 아까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에 해당 자산에서 마이너스 해주는 계정 과목.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마이너스 계정 과목입니다. 예전에는 영업의 수익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마이너스 계정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손 예상하고요. 칠판에 너무 많이 적어놔서. 네. 자, 대손은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문제상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대손 처리할 때 이제 두 번째 이제 대손 예상했으니까 두 번째 이제 대손 처리하게 되겠죠. 대손 처리한다는 얘기는 다시 바꾸면 회수가 불능되었다. 맞죠? 회수가 불능되었으니까 채권을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가서 뭐 외상 매출금 받으러 없어지겠죠. 그쵸? 없어지게 되고 차변에 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얘는 1순위 먼저 어떻게 해요? 충당금으로 먼저 갖다 메꿔야죠. 미리 예상한 범위 안에 있었으면. 그래서 1순위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2순위는 대손 삼각비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1순위 대손 충당금, 2순위 대손 삼각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내 돈 못 받게 됐으니까 어머 못 받게 되었네. 그럼 끝났어요? 아니에요. 지금 끝까지 쫓아가야죠. 다시 회수해야죠. 내 돈 떼먹고 도망갔는데. 그쵸? 다시 쫓아가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럼 회수하면 저 차변에 돈 들어와요? 맞죠? 대변에 뭐라고 해요? 대손 충당금. 그냥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전기분이냐 단기분이냐 구분해서 대손 충당금, 대손 삼각비 이렇게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수하면 무조건 돈 들어오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쓰실 때는 109번인지 111번인지 정확히 구분하셔야지 되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건지 받으러 온 건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거 정도만 구별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기본 이론은 당좌자산에 대한 것은 이제 거의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선급금이라든지 뭐 가지급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 풀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4문제밖에 안 되는데 설명은 엄청 오래요. 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은행과의 약정에 의해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로 발행했을 때 대변에 기입하는 계정 과목. 당좌예금 아까 잔액을 초과한 것을 당좌 차월이라 그랬죠. 맞나요?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거고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과 같다. 아까 설명드렸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강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기말의 공정가액이 얼마예요? 2,000원씩 평가가 됐죠. 예, 몇 주가요? 100주가 2,000원씩이니까 총 얼마예요? 20만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다음 중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3번 선수금. 그쵸? 선수금은 부채잖아요. 부채를 안 갚겠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안 갚겠다는 얘기? 네, 그렇게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거고요. 단기대여금하고 컴마 찍고 미수금. 단기대여금하고 미수금. 얘네들 둘은 대손 예상하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겁니다.